이름 모를 풀들이 한 장의 종이 위에 모여 작은 풍경화를 완성합니다.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음지식물이나 야생화들이 엄청 많이 피어 있네요. 자연을 관찰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칭 자연 수집가라 말하는 김민송 작가입니다. 네, 여기 가는잎 그늘사초가 이렇게 있네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이 식물들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담아온 자연은 작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풍경이 됩니다. 자연은 김민송 작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은 저에게 가장 친숙한 주제이자 또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늘에 피어난 이름 모를 풀에서부터 오랜 시간 묵묵히 존재해온 자연은 그 자체로 작품이자 삶의 안내자입니다. 자연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김민송 작가를 만나봅니다. 낙동강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고운 모래가 드넓게 펼쳐져 하루의 끝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이는 곳입니다. 김민송 작가는 틈나는 대로 이런 풍경을 찾아 나선다는데요. 잔잔하게 밀려드는 파도를 보니 제 마음이 다 평온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니 저를 다 품어줄 것 같고, 이런 게 대자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친 일상을 잔잔한 파도가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도가 밀려들고 하루가 끝나서 태양이 지는 이 모습이 자연이 주는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서 여기 찾습니다.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일몰의 시간, 작가는 모래사장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는 태양을 바라보는데요. 이제 세상의 색이 점점 변해갈 건데요.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 같은 순간이죠. 저는 일몰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퇴장을 앞둔 오늘의 태양은 하늘을 세계 축제로 물들입니다. 작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색연필을 바삐 움직입니다. 네, 지금 하늘에 있는 색깔이 아까는 노르스름했다가 지금은 또 붉어지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지금 색감의 변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태양이 만들어낸 빛의 그라데이션은 하루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색을 선물한다는데요. 네, 일몰이 질 때의 색깔은 그날의 온도, 습도, 계절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중복되는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이 찰나의 순간이 주는 자연의 색감은 자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감이고, 저는 그 매력적인 색깔을 표현하고 있어요. 김민송 작가는 세상이 가장 많은 색으로 채워지는 일몰의 시간을 작품으로 담습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순간의 풍경이 그림에 스며들어 한편의 아름다운 꿈처럼 다가오는데요. 김민송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붓을 들어 물감을 섞던 작가, 유리병 속에 든 또 다른 재료를 꺼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채취한 모래가루인데요. 제가 이렇게 모래가루를 물감에 섞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모래를 섞어 되직한 질감의 물감 반죽을 만듭니다. 여기에 보라색을 더해 캔버스 밑그림을 더딥혀 가는데요. 거친 질감으로 표현한 것은 돌의 표면이었군요. 제가 자연의 질감을 좀 더 주고 싶어서 선택하게 된 재료인데 이런 돌이라든지 광활한 자연을 그릴 때 마치 직접 만져질 것 같고 생동감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뭘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모래 가루를 섞어서 표현을 하게 돼요. 자연을 그리는 김민송 작가, 돌과 식물, 광활한 대지를 한 폭의 그림에 옮겨냅니다. 작가의 또 다른 특징은 어둠, 밤의 배경을 그린다는 겁니다. 주로 어두운 배경이나 밤을 많이 그려왔는데요. 밤이 되었을 때는 모든 생명체들이 어둠에 잠기게 되고 자연과 그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경계가 모두 허물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평등해진 시간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저 스스로에게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그 자연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 작품에서 밤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닌 존재를 사유하는 공간으로 낮 동안 바삐 움직였을 생명들이 잠시 물러난 밤의 시간. 고요한 어둠을 맞이하고서야 늘 배경으로 머물렀던 자연이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정지된 듯한 밤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은은한 빛을 내는 식물이 있습니다. 루피너스라는 식물인데요. 제가 20대 때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혼자 배낭여행을 떠났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이나 그런 무게들이 대자연을 보고 나서는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대 끝자락의 사막여행,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나라는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좀 더 저 자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사회로 돌아갔을 때 잘할 수 있고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루피너스에 저 자신을 투영해서 20대 김민송 작가에게 사막의 밤은 위로이자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루피너스로 자신을 드러냈는데요. 척박한 사막에서도 생명력을 자랑하는 루피너스는 그 존재 자체로 빛나는 청춘을 나타냈습니다. 밤의 풍경을 그리던 작가의 붓질은 캔버스를 벗어나 가상의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민들레를 이 VR 매체에서 다양한 효과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평면 속에 머물렀던 풍경이 가상현실 기술을 만나 또 하나의 세계로 확장됩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있는 이 VR 풍경을 통해서 관람객이나 또 그리고 있는 작가 저 자신이
그냥 일반적으로 풍경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 속에 참여하고 머무르면서 자연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신비로운 숲을 탐험하다 보면 작품 안에 머무는 나를 발견합니다. 김민송 작가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자연과 우리가 이어져 있다는 감각을 일깨웁니다. 김민송 작가는 시간이 날 때면 바다와 숲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산 금정산을 찾아 또 다른 소재를 수집하러 왔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노루오즘이라는 꽃이 피어 있는데요. 노루들이 이런 습지 가까이 와서 물을 먹고 간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너무 싱그럽고 예쁜 것 같아요. 노루오줌이라니 재미난 이름이네요. 평소에 제가 자연을 수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야생화든지 풀을 보기 위해서 숲을 자주 찾고 있어요. 눈길을 사로잡는 식물들을 지나쳐 서둘러 도착한 곳. 와,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바위가 이 암자를 뭔가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느낌이 너무 멋지네요. 뭔가 크고 웅장하지만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찰 뒤로 펼쳐진 바위산 절경이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 바위들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 돌에 있는 이런 틈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굉장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금이 가고 틈이 생기고 그 바위 사이에 금이 가면서 물길이 이렇게 흘러들고 또 식물이 씨앗을 내려가지고 자라면서 틈이 점점 떨어지고. 네, 이 틈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게 조각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 틈에서 또 자생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네. 아, 이 생명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가늠할 수 없는 먼 옛날부터 이 자리에 존재해온 바위. 작가는 거대한 자연을 마주할 때마다 흥미로움을 느낍니다. 이 뭔가 한눈에 담기지도 않는 이 거대한 바위에 시간의 조각들이 다 무늬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웅장한 느낌이 드네요. 기나긴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의 형상 앞에 우리는 인간이 순간에 머무는 존재임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거대한 바위에 스며든 시간의 흔적을 기록합니다. 이 스케치는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닌 김민송 작가가 존재의 깊이를 사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돌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담아온 어떤 시간의 형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천만 년 시간을 견뎌 웅장하게 쌓여진 바위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그 과정을 그냥 지나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런 모습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자연의 모습처럼 하나씩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단단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 앞에서 생명의 시간은 찰나일 뿐입니다. 김민송 작가는 자연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며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잠시 멈춰 자신을 바라보는 사유의 시간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바위산을 만나고 내려오는 숲길, 작가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억새풀도 있고
여기서는 또 싱그러운 허브 향기가 나네요. 하지만 관심이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네, 여기 가는잎 그늘사초가 이렇게 있네요. 이건 음지에서 자라는 습지식물인데 여기 고사리도 있고요. 들여다보지 않으면 존재도 이름도 몰랐을 들풀입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이 식물들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식물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자연의 생태계를 만들어 왔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 존재들이 모여서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양이 제각각인 식물들이 한데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연을 작품에 담으며 삶의 방향을 찾아온 김민송 작가. 최근 그녀가 수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물 표본인데요. 네, 이건 제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지 식물이라든지 야생화들을 채취한 식물 표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고사리류들이고요. 고사리, 이거는 민들레, 그다음에 이거는 덩쿨 식물들. 이런 식물들을 어떻게 채집하게 됐을까요? 제가 평소에 책에서 영감을 받는 걸 좋아하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작업인데 이 책에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읽는 사전에서 점점 사라지는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들레라든지 뭐 고사리라든지 단어들이 탈락된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그런 자연의 단어들을 지켜내고 뭔가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채집을 해서. 작가는 자연을 담는 예술가에서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작업 방식과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들은 제가 작업을 하다가 버려지는 폐기하는 종이들인데요. 평소에는 제가 좀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화학적인 재료들을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연을 그리다 보니까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는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폐기되는 종이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송 작가는 이 작업을 위해 기존 회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택했는데요. 형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시아노타입 작업입니다. 특수 염료를 바른 종이 위에 직접 채집하고 말린 작은 식물들을 올려둡니다. 네, 이제 이거를 햇빛에 한 15분 정도 노출을 시키면 됩니다. 이 약품과 햇빛이 만났을 때 색감이 이제 어두워지면서 인화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햇빛으로 찍어낸다 해서 선프린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무늬들이 각 식물들의 기억의 흔적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푸른 기억의 조각의 시리즈인 작품이고요. 자연을 기록한다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중점 두었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오롯이 표현을 하고 좀 사라져가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한 시리즈입니다. 때론 너무 익숙해서 뒤로 밀려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것이 넘쳐나는 오늘, 오래된 것은 서서히 잊혀지곤 하죠. 김민송 작가는 작품을 통해 기억의 조각을 이어갑니다. 부산 번화가에 위치한 미술관.
달을 주제로 부산 청년 작가들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김민송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작가가 그려낸 환상적이고 동화 같은 밤 풍경에 관람객의 시선이 머뭅니다. 네, 이 풍경은 밤이 되는 순간에 달이 떠오른 풍경을 그린 작품이거든요. 비어져 있는 어떤 여백이 있는 그런 달의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뭔가 완벽한 어떤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정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어지면 비어지는 대로 또 채워지면 채워지는 대로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맨날 출퇴근하면서 회사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이 자연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더 삶을 좀 순리대로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작품을 통해 사람들은 위로와 안정을 얻습니다. 고요한 이런 자연 풍경 위에 좀 탈현실적인 색채가 뭔가 좀 바쁜 치열한 일상에서 저를 좀 떨어뜨려 주는 것 같아서 네, 계속 좀 보고 있게 되고 볼수록 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에 대한 치열한 성찰의 과정, 김민송 작가는 삶의 방향을 자연에 묻곤 했습니다. 그 물음과 해답은 작품 속에 고요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겉으로만 보여지는 자연이 아니라 좀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 제가 그리스 레지던시에서 봤던 오래된 자연과 관련된 유적, 그리고 별자리에 관련된 그 지역의 신화 이야기 같은 좀 숨겨진 내면의 자연 스토리에 좀 더 집중하고 싶고 좀 더 자연을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묵묵히 존재해온 자연에 길을 물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작품에 스며들어 우리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대자연의 풍경, 바위, 이름 모를 풀까지 자연을 담아온 김민송 작가. 이제 그 속에 깃든 이야기를 찾아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그 여정에서 피어날 또 다른 작품이 기다려집니다.